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를 아주 강하게 띄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610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 그보다도 높은 26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7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 시가총액 1, 2, 3위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이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세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통큰 투자 소식 밝힌 현대차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자동차 섹터 이끌어주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분위기 양호합니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떤 투자 포인트에 또 집중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이제 3월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640선까지 올라왔고요. 시장 지수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그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2일 기점으로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숏이든 롱이든 한국 증시에 참여하는 그 참여도가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려야 되나라고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단순한 투자 전략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잘 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수 상승 그리고 시장 상승에 따라서 증권 업종을 보자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꽤 많은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증권 업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대체 거래소 때문인데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사실 거래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재개입니다.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 급등한 기업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져 온 기업들은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만 봤을 때는 사실 공매도 재개가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롱 전략도 하고 숏 전략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확실히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효과는 막상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주식 점유율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증시도 워낙 좋고 유럽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는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쪽으로 여전히 많은 거래 대금이 몰린다라는 점은 증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체 거래소와 앞으로 해외 주식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돈을 벌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거래소의 운영 시간은요. 정규 시장 개장 전인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최근에는 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봤을 때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거래가 가능한 시간은요. 6시간 30분이었는데 이제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12시간까지 확대됐고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 비해서 20에서 40% 정도 낮게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거래되는 종목 수 자체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3월 31일 이후로부터 코스피는 38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420개 종목을 함께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8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규장보다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는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증권사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키움이 지금 1등이라고 하고요. 2등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정규장에서 본인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를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움과 미래에셋은 앞으로도 그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기업은 키움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사실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1등, 2등 기업이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테일 고객들이 기존 매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봤더니 누적 금액이 5조 4천억 원대를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없었다면 전혀 발생을 하지 못했을 거래 대금인데 넥스트레이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공매도가 재개됐던 그때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는요.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지수 방향보다는 시장 참여 확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지수는 흔들릴 수 있는데 다만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거래 대금을 동반한다면은 증권사는 더 많은 돈을 현재 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재진입을 기대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해외 주식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해외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요. 8조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 사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대금 자체가 6조 원대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 거래 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기대 포인트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점유율 확보를 위한 증권사의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경쟁을 격화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많은 증권사에서 아주 다른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수점 주식, 주식 모으기, 해외 대차 같은 유저 서비스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살 갉아먹기,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증권사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13,000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의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업종별, 종목별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구리값이 1만 달러를 재돌파한 가운데 풍산 등 관련주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이 전일보다 1.7% 상승하면서 톤당 1,091달러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장중에 10,000달러 넘어선 이후에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재돌파한 건데요. 올해 연초와 비교하면 약 16% 뛴 수준입니다. 이에 구리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이구산업, 서원, 대창, 대원, 전선 등도 일제히 상승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경북에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소방과 환경, 보건 테마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영남권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각종 소방 안전 제품을 설비 제조 기업들과 공기 질 측정기, 공기 개선 장치 등을 공급하는 기업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산불이 진압되지가 않아서 사상자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 만큼 하루빨리 사태 진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PR은 올해 1조 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승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APR 올해 1조 원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적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00억 원, 419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 7만 원에서 9만 원대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도 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니언스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회사 쪽에 지분 취득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지니언스의 지분 5%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의 지니언스에 대한 지분 투자는 향후 국내 시장 성장의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지난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496억 원, 영업이익 98억 원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고요. 20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오늘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을 해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APR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55년 1분기 영업이익인 컨센은 355억 원을 상회한 319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또 B2B 매출 증가로 인해서 프로모션 집행 규모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수익성 개선 효과를 좀 누리게 됐습니다. 또 25년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67%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또 미국 24년 전체 매출의 44%가 작년 4분기에 집중되었는데 1분기에도 좀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가 좀 예상되고요. 1분기 말에는 500개 매장에 일단 입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5년도 매출 가이던스 1조 이상을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PR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더해주셨습니다. 2025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실적 발표 내용도 더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PR에 대한 의견 정리해봤고요.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더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현대차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24년도 북미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일단 북미에서 170만 대 정도 일단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회피하기 위한 현대차의 전략적인 결정이 좀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현대차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동시 생산하는 또 위대한 기업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관세를 면해줬습니다. 그래서 50억 달러는 철강 투자, 나머지
또 150억 달러는 이제 조지아주, 메타플란트 등 이제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동안의 모멘텀, 그동안 좀 눌려왔던 모멘텀이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버스턴 다이나믹스의 투자 가치 그리고 GM 관련된 공동 생산된 부분도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수급적인 요인을 좀 누릴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효과를 좀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5년 예상 기준으로 PER 4배 언더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27만 원, 손절 라인은 20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0만 원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수급 동향 돌아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 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자체는 좀 불안하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어떠한 기업들을 사나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별한 업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한국 증시 그 자체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두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인데 어제 또 자동차 쪽으로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이름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버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기관은 오늘도 KB금융을 삽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 쪽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 사고, 현대차 사고, 기아 사고 코스피 자체를 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첫 번째로 알테오젠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에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주가 조정은 있었던 가운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 사들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세 번째로는 HPSP,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루닛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내릴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들였지만요. 오늘은 또 금방 팔아치웁니다. 수급의 연속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네이처셀, 세 번째로는 JYP 엔터인데요. 최근 들어서 엔터주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이브와 YG 엔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JYP 엔터 여전히 수급 좋지 않고 주가의 흐름도 사실은 지지부진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 확실히 외국인과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인데 반도체 기업과 함께 또 금융주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좀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가가 7% 가깝게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팔아치우는 기업, HD현대일렉트릭, 네이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루닛을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세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는 휴젤이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노머스, 다섯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노바텍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펩트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오름 테라피틱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딱 살펴봤을 때 사실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는 종목 눈에 띄는 기업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후장에서 상승폭을 더 늘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8%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죠. 12월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자, 1월에는 1월 효과가 들어온다. 이 1월 효과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CS에 발맞춰가지고 붐이 한번 나올 것이고 이게 2월까지는 연결이 된다. 그리고 2월 하순이나 3월 정도에 조정이 시작되면은 오히려 봄부터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일 텐데 3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금융주, 밸류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긍정적인 요소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 먼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밸류업 관련주들 움직이고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ESS 쪽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 다각화라고 하기에는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캐즘 쪽을 이겨내기 위해서 ESS 쪽으로 먼저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놓고 캐즘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양호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뢰 지수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불안해서 이렇게 지수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관세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이 신뢰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이 부분이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협상 카드다라는 게 어제도 확인이 됐죠. 뭐 위대한 기업입니다라고까지도 현대차를 치켜 세워줬는데 서로 이제 뭐 신났어요. 지금 현대차도 이제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 트럼프는 뭐 입이 귀에 딱 걸려가지고 저는 뭐 배트맨의 조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입이 이제 입거리에 딱 걸려가지고 계속 좋은 말만 해대고 있는 그런 트럼프를 보니까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었고 역시나 협상 카드를 위해서 11월부터 강의해드린 내용이 현실로 지금 보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죠. 단기 급등하면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행동 패턴만 우리가 12월 2일 날 이 첫 방송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간단하게 보면은 코스피 차트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요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잠깐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자율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2650에서 2700포인트 사이를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2700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동은 잘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릉부릉하고 시동 걸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등등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많아진 상태에서 2차 전지까지도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돌파할 때 어떤 섹터들이 중심이 돼서 넘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들이 당분간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위에 돌파를 노리고 있는데 왜 밑에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중바닥선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730포인트 이 구간 이탈하기 전에 이 구간부터 해서 트럼프가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하면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78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주 예쁘게 정석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제 730포인트 회복하면서 21선까지 같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1선 올라타고 올라가게 된다. 730은 크게 중요한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80까지 가는데 이 구간을 기존에는 강한 저항으로 제가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1차 목표치라고 말씀드렸고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저항이 점점 약해지는 구간이고 밑에서 힘을 너무 잘 모았기 때문에 뭐 개별 성향이 있는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뭐 큰 저항 안 느끼고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코스피가 간다라고 해서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고 큰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섹터가 집중적으로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건강하게 형님이 앞서거니 뭐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건강한 증시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건강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흐름은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큰 그림만 잡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시장의 핵심이 될 섹터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소외돼 있고 굶주려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아질 만한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왔네 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급등전 섹터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중에 사실은 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치과용 의료기기 섹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이 섹터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사실 우리 치과용 의료기기는 중국 인구만 봐도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소비가 계속 줄어 있는 상태였고 한알령이라는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확대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섹터, 제가 볼 때 지금 다시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 볼 수 있다라는 측면 알려드리면서 제가 오늘 낱낱이 분석해 드릴 테니까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쪽이 이제 치과 의료기기 쪽에도 좀 전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 안에서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덴티움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임플란트 관련주에 있는데 이 종목은 또 해외 매출이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적어드렸는데 중국 시장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소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24%나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이 제일 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돌아봤더니 해외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라고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유럽이나 이런 선진 시장으로 우리나라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들이 계속 진출해 나가고 있는. 그중에 또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해서 EU 쪽에 36%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러다 보면은 잘하면 올해에서 내년 정도에 중국 시장 매출을 따라잡을 정도까지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리스크를 한꺼풀 벗겨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게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계속 양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소비 경기를 회복하겠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알령 해제, 우리나라에도 손 내밀고 주변에 좀 적대 관계였던 호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랑 오히려 정반대로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중국이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뭐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은 이미 전쟁 끝난 분위기라고 지금 주가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다,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서 입지가 강한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활발하게 이제 시장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중에서 가장 좀 넉넉하게 좀 비중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치과용 의료기기는 많이 가져가야 한 2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함께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볼까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을 꼽아주셨는데 앞서 알려주신 덴티움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오늘 2에서 3%대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뻗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뭐 제한적인 인구고 앞으로 또 인구 절벽 시대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라서 국내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한정적인데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면 너무 좋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이제 치과용 CT죠. 예, 그린엑스 21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실적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똑똑하게 선진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서 3D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저렴한 저가형 시장으로 이제 활로를 뚫어가지고 이제 이원화해가지고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잘 먹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매년 이 치과용 의료기기 쪽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섹터인데 이 기업은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적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PBR이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까지 왔어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이 말로머 시간에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PBR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0.62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 부분만 해소돼서 1점대로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지금 잡아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2루타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루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종목이 많아가지고 2루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비운의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1루타 종목은 바텍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번에는 3루타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덴티스 꼽아주셨는데 덴티스 역시나 이름에서부터 이 덴티스트 뭔가 치과에 스멜이 나는 그런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치과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부터는 제가 글로벌 시장에 그냥 진출해서 잘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있죠. FDA 승인을 받은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도 이제 고정도 측정기 체큐로 인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골래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파마 리서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연어정자에서 나온 이제 PDRN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뭐 피부의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돕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취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진통제 정도 수준인데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 까지 빠르게 끌어낸다라고 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내에 마취를 할 수 있는 이 덴포스 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3루타까지 올라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차트적으로도 해서 뭐 급등 흐름이 한번 보였는데 FDA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쉬고 있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에서 계속 이제 증설을 하면서 양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500만 세트 양산이 가능했는데 이제 700만 세트까지 가능하고 1000만 세트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매출의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증설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실적이 앞으로
커지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DA 승인 이런 호재가 계속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 치과용 의료기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절호의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한한령 해제 그리고 선진 시장의 이제 공급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타종족의 3루타 종목에 딱 어울리는 종목이고 이미 흐름이 시작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FDA 승인 이슈, 이 체큐에 대한 이슈를 또 전해준 만큼 주가 더 상승 여력 열려 있다라고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을 좀 체크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잘 운용이 되고 있나요?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1, 2, 3위 종목은 100%만 넘어도 굉장한데 다들 이제 120%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좀 쉬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올 건데 SKC 같은 경우가 5위에서 이제 다음 달 되면 아마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50% 아래는 이제 아마 이 안에 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되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10위권에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질 수 없다라는 듯이 무섭게 추격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갈 텐데요. 자, 기존에 사실은 이 종목도 이 말로 없는 달성을 딱 600원 남겨놓고 미달돼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와서 매수가까지 돌아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1차 목표치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돌파해도 되고요. 한 28%까지 간 건 제가 아까 봤는데 만약에 상한가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바닥권에서 아직 못 샀는데 급등해버렸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다시 살 수 있고 25,000원을 종가로 안착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적다 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구간, 불타기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AI 관련주 이제 슬슬 다시 볼 때 됐다라고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4시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에 딱 부합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 이제 폴라리스 그룹 쪽도 기존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LNM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해서 추론용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대 언어 시장 쪽에 진입한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국가 기관에서 국채까지 많이 맡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말로 홈런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조금 있으면 말로홈런에 도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만 잘 선별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치과 의료기기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꼽아보셨을지 말로홈런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치과용 의료기기 주 중에서 좀 소형주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입니다. 자, 이 레이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못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덴티움이나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이런 쪽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치과용 엑스레이 쪽으로 3D 엑스레이 쪽으로 해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겉으로 이제 제품 보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3대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덴티스나 이런 이익권 그룹들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은 이제 병원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도 이제 FDA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덴티스처럼 레이 퀀텀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다음 달에는 레이 퀀텀 5D가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인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HLB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서 통과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 이미 경력이 있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 가지 신제품으로 해서 아마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살짝 적자 전환이 되는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과거에 이 종목이 4만 원 중반대에 있다가 지금 8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종목인데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꼭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8,5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500원 이하에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랫골이 달면서 8,500원 아랫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이 구간에 또 21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8,500원 위쪽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만원 1차 목표치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3,000원도 사실 저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시간을 조금 길게 놓고 보면서 제가 내년까지 시장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만원을 간 다음에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관심 한번 많이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7,8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서 21선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7,000원 구간 쪽으로 내려온지 체크하면서 재매수를 꼭 노려볼 만한 기업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자금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실적도 양호한데 가격적인 위치도 현재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론론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종이 별세로 삼성전자 위기 상황 악화.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비보를 전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경영 여건 악화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WSJ는 서울발기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소비자 자전 부문을 이끌어온 공동대표의 별세로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이 악화했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직면한 경쟁 환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앞질러 엔비디아의 초기 공급업체가 됐고 애플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했으며 TSMC는 첨단칩 제조 분야에서 우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이 같은 메시지가 자금의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 여건 속에 삼성전자가 난관을 헤치고 나갈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IT센 엔텍입니다. 절대 저평가된 주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금융과 민간 향정에서 매출 확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클라우드 향으로 진화하면서 저평가된 SI 업체가 되겠습니다. IT 세넨텍
저희도 참 많은 기업들을 커버하지만은 굉장히 생소한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1년에 설립됐고 200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2020년에 IT센 그룹으로 편입이,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요. 24년에 기존의 쌍용정보통신에서 이제 모기업인 IT센에 엔텍이 붙여서 IT센 엔텍이 됐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 본사가 영위하고 있는 SI 사업 또 ITO 사업은 매출 비중이 72%,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분 구조는 최상단에 IT센 글로벌이 있고 요게 CTS를 25% 소유하고 이 CTS가 엔텍을 38% 소유하고 엔텍이 다시 이제 자회사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클로잇을 86%, 그리고 클로잇이 일본에 있는 재팬 현지 법인을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SI 업체면은 사실 대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기업의 뭐 차별성이 있을까요? 예, 이제 SI 업체 하면은 이제 삼성 SDS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9조 정도, 10조 정도 되는데 SDS는 물류 쪽이 좀 많은 매출이 비중이 많은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장하는 LG CNS가 있죠. 이제 시가총액은 5조 정도가 되겠고 LG CNS가 이제 AI하고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DX, 이게 이제 시총 4조 정도고 나머지는 시총이 이제 5천억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SI 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전산실이라 불릴 정도로 다 계열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견그룹의 SI 업체는 이제 IT센 엔텍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LIG 그룹의 LIG 시스템 정도가 있는데 LIG 시스템 매출이 1,000억 정도고 엔텍이 4천억을 넘으니까 규모가 차이가 크다는 측면입니다. 전통적으로 공공, 국방, 스포츠 분야의 강점을 가지는 그런 SI 업체고요. 금융과 민간 쪽으로 새롭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금년도 초에 금융사업본부를 만들었고요. 우리 보통 금융회사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정계라고 하는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LG하고 SK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채널하고 정보계 쪽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시장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4 인터넷 뱅크 지금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호뱅크 컨소시엄, 흔히 말하면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하는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금융 분야 쪽은 이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 또 민간 부분도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기업인 S그룹하고 H그룹사에 이미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도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공공, 국방, 스포츠의 기존 강점에서 민간과 금융 쪽으로 새롭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SI 쪽에서 공공, 국방, 스포츠에서 이미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앞으로 금융이라든지 민간 분야 쪽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클라우드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 쪽에서의 경쟁력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보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퍼니를 지향을 하면서 해보자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로잇이라고 회사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분할했습니다. 물적 분할해서 설립을 했고, 두 번째로는 클로센이라는 회사인데 LG그룹하고 일본의 히타치 그룹이 합작한 LG 히타치를 인수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클로잇과 클로센을 합병을 해서 이제 역합병인데 다시 사명을 클로잇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쨌든 이 클라우드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클로잇이고 8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또 EBS, 나이스, 교육부 계열이죠. KB금융, KT, 네이버 이런 내노라라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 쪽도 그렇고 민간도 클라우드 전환을 하는 데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수혜가 되면서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 이게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고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 페루 등 해외 진출도 가시하고 되기 때문에 회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은 자회사인 클루잇을 통해서 이미 24년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역량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을 짚고 갈 텐데요. 저평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실적이 이제 좋습니다. 이제 본사라 가죠. 별도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22년에 90억 정도에서 23년에 117억, 24년에 1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별도 기준으로는 23년부터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클로잇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특별하게 24년에는 손실 충당금을 미리 쌓음으로써 일회성까지 가미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은 24년에 4,4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본사가 꾸준히 매출이 되고 수익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클로잇이 금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2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적은 금년도에는 약 4,700~8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전년도 94억에서 188억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26년에는 5,2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233억 정도. 그래서 본사는 23년부터 이미 세 자릿수 영업을 기록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는 금년도에 세 자릿수 영업이익 그리고 26년부터는 2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 전망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지금 주가가 흔히 말하면 1,000원 미만을 이제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사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뭐 SK CNC 같은 회사가 SK 합병되면서 전체적으로는 SI 업체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LG CNS가 상장이 되면서 클라우드가 좀 부각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게 단점이죠. 이런 주가 때문에 지금 PBR,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은 0.6배입니다. 0.65배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네. 주가 대 수익 비율도 금년도에 약 3.2배, 그다음에 26년에 2.7배 정도니까 PER 지표도 절대적으로 낮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겠지만은 연결 실적이 확실하게 세 자릿수를 향해서 간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팩터다 하는 거고 몇 가지 이제 모멘텀적인 상황이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우선 1년 동안 투자 환기 종목이었습니다. 그 내부 시스템의 이슈 때문에 투자 환기 종목이었는데 이제 투자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인데 잇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우리 주식 싸다 이게 보여줬고요. 세 번째로는 제4인터넷뱅크가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상반기 내에는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당연히 금융 분야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로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자, 우리 이제 로또 645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동행복권의 15% 지분율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좀 납품하고 또 이게 동행복권이 해외 쪽으로 진출할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PR, IR이죠. 회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구조조정, 지배구조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IR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배구조가 딱 됐고 두 번째로는 과천 신사옥으로 이제 24년 말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CI 개편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그룹이 적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주주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적이 확실하게 나고 IT센 그룹에서 사업 성향상 천병의 역할을 한 이 회사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이제 결산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조총이 끝난 시기니까 이제 새로운 봄에는 그룹 차원에서 IR 소통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주주 가치가 확대될 거다.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나는 겁니다. 동전에서 탈피하는 주가가 좀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대지만 네. 레벨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절대로 저평가된 소프트웨어 업체다. 또 SI 업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다. 주가를 짓누르는 포인트가 많았지만 이제 그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IT센 엔텍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던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는 섹터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뚜렷한 투자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기업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가 국내 보안주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지니언스의 지분 5.04%를 신규 취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글로벌 보안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안주에 대한 관심 안에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보안과 비보안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측면이 있었죠.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기업망 내외부에 언제나 공격자가 존재할 수 있고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증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모델입니다. 그야말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유안타증권이 관련해서도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유안타증권이 제로트러스트 2.0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에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제로트러스트의 주요 수단이 생체 인식, 파이도 기반임을 감안해서 2개의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라온시큐어인데요. 파이도 생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모바일 ID비즈의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니언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오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15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강조를 했고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영업이익 98억 원 기록한 가운데 2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니언스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함께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맥락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이랑 시장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1%대 강세, 코스닥은 0.5%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코스피 안에서는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그래도 공매도로부터 안전한 업종 그리고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도 지수가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설레실 네. 것 같아요. 이때 약간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네.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매도 재개를 한 6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대차 잔고, 이제 대차 잔고 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잠깐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셀트리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이쪽 이제 대형주들, 초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현재 대차 잔고가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차 잔고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10% 넘게 지금 대차 잔고가 쌓여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공매도를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보통 고평가된 기업들이 공매도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맨, ALNF 2차전지 소재 3총사가 지금 대차 잔고 전체 주식 대비해서 10% 넘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고 일단 공매도에서 이제 좀 약간 안전한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같은 업종 내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업종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기업에서 저평가된 기업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만약에 같은 업종 내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A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다 그러면은 롱숏 전략으로 이 종목은 공매도를 하고 같은 업종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게 바로 공식적인 어떤 공매도의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방산주가 이제 조선주, 방산주 이제 공매도 타겟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산주 중에서 사실 가장 저평가된 게 풍산이에요. 이제 풍산은 지금 방산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당연 이제 신동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구리를 이제 다루는 기업이라고만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산 부분에서 영업이익만 본다라고 하면 풍산이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아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만약에 방산주가 그 하나 에어로 대장이 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공매도에 타겟팅이 된다라고 하면 롱숏 전략, 페어 트레이딩으로 풍산이 저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풍산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주가 흐름 또 구리 가격도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일단 근데 조정은 주겠죠? 일단 풍산은 주가 흐름상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업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방산주가 타겟팅이 된다면 그 안에서 오히려 풍산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 사실 이제 박근호 이사님께서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주가가 잘 갈 때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재개랑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전기차 쪽으로는 뭐 이미 투자 심리가 죽은 상황이고 캐즘이다 뭐다 이러면서 전기차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LG 엔솔 오늘 올라간 재료가 구광모 회장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배터리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미국 쪽에 이제 ESS 1조 계약과 관련돼서 그게 조금 더 저는 이제 주가에 탄력을 주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델타 일렉트로룩스와 이제 LG 엔솔이 함께 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델타 일렉트로룩스는 대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원래 펜을 만들던 기업인데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일단 5년 동안에 1조 원이라는 어떤 계약 규모는 사실 1년에 20조, 30조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LG 엔솔로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ESS 산업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파워월이라고 해서 ESS 산업을 굉장히 많이 그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용 ESS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용 ESS를 설치를 하려면은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광이 설치가 안 돼 있고 ESS는 설치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ESS와 뛸래야 뛸 수 없는 산업이 바로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LG엔솔의 어떤 호재성 재료는 일단 뭐 규모를 봤을 때 5년간 1조 원이니까 연간 한 2천억 정도 내외 된다라고 했을 때 LG 엔솔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뷰를 바꾸기에는 좀 약간 모자란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ESS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해마다 거의 2배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 시장도 중국산이 지금 70% 이상 어떤 마켓시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돼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모종의 좀 약간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산 ESS에 고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한국산보다 쌀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트럼프와 관련돼서 이제 관세 그다음에 중국산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한테 만약에 ESS 관련주를 가정용 ESS 관련돼서 어떤 게 좋냐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태양광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쪽이 더 어떤 기업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LG엔솔? 저는 일단 오늘 이 재료로서는 오늘이 좀 약간 이 재료만으로 봤을 때는 오늘로 이 상승이 좀 약간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 지금 대차장고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LG엔솔도. 일단 뭐 LG엔솔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공매도 재개된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 재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 잘 가고 있고 이제 잘 가네, 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슈,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남아있고 대차장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G엔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좋고 재료도 좋지만은 지금보다 상승 여력을 아주 크게 가지고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오랜 기간 눌려 있었던 자동차주의 투심을 되살린 뉴스가 전해졌죠. 바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31조 원에 달하는 굉장한 규모인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 측에서 조지아와 엘라베마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이지애나 쪽에 현대제철을 필두로 하는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루이지애나에 설립되는 현대제철을 필두로 하는 제철소 건설에 투자 금액이 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두고 상상인 증권에서는요, 미국의 판매 대수 60%에 달하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관세 리스크 해소에 더해서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혁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앞으로는 주가 상승력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의 이러한 직접 투자 소식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좀 하고 있으면서 현지 진출이 가능하고 현대차 그룹이 또 인도 진출도 탄력을 가하고 있는 만큼 인도의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9가지로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HL 만도와 화신, S&T 모티브, 서현이화, 한온시스템과 현대위아, SL과 현대모비스, 코리아 FT가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적도도 중요하겠죠.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에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기업들로 이 9가지 기업 안에서 SL과 현대모비스, S&T 모티브를 콕 집어서 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운투자증권에서는 SL이 헤드램프와 관련해서 단독 공급이 가능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한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로봇 쪽 모멘텀으로는 현대모비스가 물류 쪽, 현대위아가 협동 로봇, S&T 모티브가 부품 쪽에서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HL 만도는 주차 로봇으로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로봇 하드웨어의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로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GM의 협력에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협력이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엔진과 변속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모비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협력이 조금 더 확대되게 된다면 S&T 모티브도 함께 수혜주로 꼽힐 것이다라는 의견들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모두 종합해 보자면요. 현대모비스와 S&T 모티브가 세 가지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대신증권과 다울투자증권에서는 SL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가 내리 상승세를 나타난 만큼 조정이 좀 숨고르기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도와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오늘 시장의 특징주입니다. LG 이노텍 오늘 4% 넘게 급등세 나타내면서 17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니까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5거래 연속 들어왔고요.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하면 보니까 6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LG 이노텍 실적을 좀 약간 미리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시장에서 좀 나왔는데요. LG 이노텍 하면은 당연히 뭐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과 이제 실적이 연동이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떤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대만의 폭스콘의 실적입니다. 대만 폭스콘 실적이 좋아지면 LG 아이폰을 많이 만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LG 이노텍이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2월 달에 대만 폭스콘 실적 보면은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LG 이노텍의 1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과 관련돼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오래된 재료긴 합니다만 당연히 이제 어떤 캐시카우를 갖고 가는 거고 LG 이노텍이 지금 전사적으로 좀 약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FC BGA라는 건데 제가 과거에 이제 심텍 한번 설명드릴 때 FC BGA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심텍이 안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 FC BGA의 기판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GPU 만들 때 쓰는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메인 칩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메인 기판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미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칩보다 약간 넓은 기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메인 기판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중간 기판인데 이게 상당히 고부가가치 기판이죠. LG 이노텍이 이쪽을 굉장히 키우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는 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기 쪽에서는 현재 AMD를 이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의 메인 고객사를 좀 삼고 있는 상황이고 LG 이노텍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매출이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인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LG 이노텍 쪽에서 밝히기로는 미국의 어떤 GPU 기업과 지금 양산 관련된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이제 GPU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개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랑 AMD 두 개가 있을 텐데 AMD는 현재 지금 삼성전기가 하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쪽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테스트 물량 쪽으로 좀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LG노텍의 향후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성 크게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아이폰의 카메라 개수가 늘어날수록 LG 이노텍은 돈을 많이 버는데 올해 이제 언제 나올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그 애플 에어라고 현재 애플보다 굉장히 얇은 그 애플 아이폰이 나오거든요. 이제 삼성 갤럭시에서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카메라가 모듈이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 부분들은 조금 그 LG노텍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거의 이제 솔벤더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써니 옵티컬이라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뭐 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LG 이노텍이 중국의 써니 옵티컬 대비해서 좀 약간 마켓 시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LG 이노텍이 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외국인 기관 5일 연속 동시 순매수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인 흐름도 거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가격이 아닐까 수급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려 포인트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여력을 볼 만한 포인트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입니다. 오늘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오랜만이에요. 이 기업. 보니까는 주가가 사실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덴티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가 과연 진 바닥이냐 그것도 그렇죠. 저도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뭐 중국 경기 부양 활성화 관련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과거에는 뭐 화학이나 조선 이런 것들 꼽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화장품을 많이 꼽는데 당연한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 덴티움 이제 임플란트 역시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상당히 연관성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아직까지 중국이 경기가 뭐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오스템이 이제 시장에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덴티움이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로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스템 다음으로 마켓시어 2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오스템이 한 5등 정도 전 세계에서 이제 5등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덴티움이 6등, 7등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1등은 이제 독일의 스트라우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쪽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에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을 팔았다라고 하면 70 거의 80에 가까운 금액이 해외 쪽 매출이고 그 중에서 이제 50이 이제 중국 쪽인데 그만큼 중국 시장의 현재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죠. 과거에 덴티움이 중국 쪽에서 매출을 굉장히 잘 냈을 때 중국 특유의 이제 제도가 있어요. VBP라고. VBP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임플란트도 이제 VBP에 속해 있죠. 이제 중국에서 뭐 각국의 어떤 그 스트라우만이나 이제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같은 기업들한테 이제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받아서 가장 좀 합당한 임플란트 회사를 골라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한꺼번에 해서 그거를 각 치과한테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나왔을 때 덴티움이나 오스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1차는 끝났고 2차가 언제 하냐면 좀 약간 시간은 길게 남아 있는데 내년 초에 한다고 합니다. 내년 초 26년 초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26년도 초에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지금 볼 필요성이 있냐? 제가 이제 보는 덴티움의 관점은 일단 중국 쪽은 지금 이제 더 나빠질 건 없고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유럽 시장이 작년만 하더라도 한 36%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임플란트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스트라우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덴티움이 한 36%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뭐 경쟁력이 있나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저도 임플란트를 최근에 하나 했는데 이제 치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해드릴 때 가장 싼 거 해드린다고 이제 큰 차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뭐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덴티움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베트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베트남 쪽에 이제 덴티움이 굉장히 좀 약간 힘을 주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잠깐 네. 월봉 사실 차트로 이게 VBP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뭐 그것 때문에 간다라는 네. 의견도 나왔었고 이게 악재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단가가 좀 싸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덴티움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은 22년도에 23년도에 찍었던 가격이고요. 그때 한 8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 현재 6만 9천 원 정도, 7만 원 채 안 되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제 월봉이니까 4개월 연속 이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이제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임계치가 있고 아무리 안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임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에 찍었던 덴티움의 주가의 최저점이 아마 덴티움으로서 떨어질 수 있는 주가의 최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급이 나름대로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모아가면은 나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 매력이 있는 덴티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뭐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뭐 코스피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한 5거래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단 2,600선을 지지해주면서 2,650선에 대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좁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물보다 선물 시장의 수급이 또 강하긴 합니다만 미결제가 좀 증가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네이키드 매수세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뭐 수급에 있어서 선물 수급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강합니다.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오랜만에 7%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 삼성전자 역시 재차 6만 원대를 좀 회복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상승 나온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오늘도 역시 뭐 풍산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도 말씀을 드렸고 또 풍산도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만 오늘 좀 6%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관세 우려감들로 인해서 최근 뭐 고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톤당 가격이 12,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으로써 이로 인해서 고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좀 더 자유로운 좀 수급을 좀 갖고 있다, 좀 상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또 방산 섹터 역시 최근 뭐 여전히 좀 수급이 살아 있고. 특히나 ETF 쪽에서도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매도와 더불어 좀 포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풍산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풍산의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심적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풍산이 조정을 받을 때도 지금 풍산 좋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의 상승폭 다소 줄어들었지만요. 그래도 1%대 강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청원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잘 버티고 어제의 아쉬움을 꽤나 많이 달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장은 선물 시장 그리고 옵션 시장 그리고 현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강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7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콜옵션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대략 3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일도 내심 우리 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주된 변수는 그래도 반도체입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매우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다시 한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는 분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몇몇 섹터가 오늘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역시나 구리와 전선 쪽입니다. 구리는 앞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이 반등이 지금 크게 나오는 거죠. 톤당 1만 달러 수준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전선도 오늘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구리와 전선은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공장이 증설이 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 필수제입니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재화들인데 지금 미국이 어쨌거나 중심이 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리쇼어링이라든지 미국 내에 있는 기업,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공장을 증설을 해서 캐파를 확충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조금 더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구리와 전선 이 두 가지 섹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사실상 2015년 이후로 주민 불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의한 전선 확충을 그리 하지를 못했습니다. AI 시대가 확장이 되는 가운데 전선의 노후화는 필연적으로 전력 손실을 견인할 수밖에 없고요.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페달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선은 역시나 지난해에 이어서 매우 좋은 장기 사이클에 놓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이 눈에 들어오는 게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섹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게임이었고요. 또 하나가 석유화학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리포트도 거의 없었습니다만 나왔고 이후로 주가가 조금 많이 밀리는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거죠. 이게 특정 1분기의 계절 효과는 아닌 듯합니다.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합성 고무라는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 그중에서도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태국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두 국가가 지난 5년 동안 수익성을 기반으로 고무 시장 혹은 고무에 대한 생산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고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석유화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중에서도 합성 고무에 대한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영증권에서 리포트 한 게 나온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네. 매출액이 크게 개선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금호, 석유, LG화학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반면 비용의 감소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대한유화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네. 비용은 역시나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매출액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우리가 찾는다면 금호석유나 LG화학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실적 전망이 지금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이 17만 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석유화학은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관련주 안에서 또 관련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2,64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긴 했는데 2,650포인트에서 좀 벽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 1%대 강세 유지해내면서 전일 대비 26포인트 끌어올린 2,64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가까운 오름세 71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이 1천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의 마지막 장인데 그래도 수요일 들어서 양시장이 모두 다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낸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기관의 수급도 받쳐줬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 2,64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618선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40선까지 올려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0.7%의 상승세 71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3원 가깝게 내렸고요. 1,466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어땠을까요?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가총액 3위 기업들까지 일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 생소한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2%대 강세 61,4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깝게 상승세 오늘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IT, 투톱 기업들이 모두 다 강세 탄력을 받아간 가운데 LG, 엔솔의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무려 7%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36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쪽이 함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도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좀 쉼없이 올라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또 다른 강력한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저평가된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107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이 상승이었다라는 부분을 꼭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외에 셀트리온, 약보합권, 네이버 1%대 조정이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KB금융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이고요.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 시장의 한때는 주인공이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KB금융보다는 한 계단 아래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그나마 좀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6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1.4%대 상승 28만 5,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HD현대중공업 강보합권 28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 어제에서 오늘까지 하락세, 신한지주도 1% 가깝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스닥을 이끌어온 것은 제약바이오였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사실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전기차 밸류체인 단으로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 3%대 상승, 에코프로는 1.8%대 상승 나오면서 HLB가 여전히 4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하락을 멈췄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상승세 나왔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파마리서치 5.6% 넘게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용 의료 쪽으로 여러 리포트가 나왔는데 파마리서치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앞으로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오늘 33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는 삼천당 제약 1%대 조정 18만 2,600원대, 휴젤은 약보합권, 리가캔바이오 1.6%대 조정 받으면서 오늘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깨졌습니다. 9만 8,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결국 상승으로 동반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은 반도체 쪽, 소프트웨어, 전기 제품 업종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반면에 금융과 제약, 바이오 쪽에는 약세가 좀 감지된 하루였습니다. 3월 증시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전략을 좀 세우는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못해요. 오늘 오전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참고를 해드리자면 시장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딱 3가지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역시나 정치적 리스크고 또 하나가 공매도 재개, 마지막이 상호관세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네. 이 3가지 변수 중에 우리는 철저하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호관세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금처럼 유연성이 짙어지기를 바라야 되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게 역시나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반면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려를 표명을 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키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 대표적으로 롱숏 거래를 하게 되는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것이 매우 적거나 부족하였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이제 롱숏 헤지펀드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시장은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분명 커지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방향성만 위쪽이 된다면 역시나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은 명확한 주도주가 어디가 될지를 조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과 방산이 1차적으로 수정을 꽤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가 어디가 될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 우위, 매도 우위가 나온 섹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은 매도 우위가 나온 건 IT 가전과 화학
은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반면 매수 우위가 나온 쪽은 상사와 자본재 여기만 유일하게 컸을 뿐 기타 건설, 미디어와 교육은 일정 부분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지금은 매수 우위 관점에서 계속 보이지 않기 때문에 4월에 공매도 재개가 되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국면에 맞추어서 고개를 드는 섹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의 조금 편안하게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저 기다린다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내일도 역시나 단기적인 거래가 유효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장 후반에 정치 테마주가 지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마 이쪽은 내일 오전부터 매우 강하게 시세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요. 기타 아까 이야기해드린 섹터 외에 또 하나 움직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로봇입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섹터였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로봇 섹터는 조정이 꽤나 컸습니다. 그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국면에 좋은 재료가 1차적으로 나왔고 오늘도 반등이 가시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내일 또한 여러분들이 로봇 섹터를 어쨌거나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선고가 나왔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의 유죄 선고가 좀 뒤집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움직임 앞으로도 또 변동성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도 종목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략 살펴봤고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네, SPG라고 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로봇 섹터를 네. 조금 주목해야 할 만한 변수는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선은 고개를 다시 한번 들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섹터의 조정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조정이 길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혹시나 주가가 밀렸을 때 나오는 손실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는 액추에이터 속에 있는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자체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계속해서 상용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과 달리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최소 6배에서 최대 12배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차가 지금 생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기되었던 우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백래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100% 부드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최대한 줄이는 역할이 필요한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진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뭐 식당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알 수 있는 협동 로봇과는 조금 다르죠. 백래그 현상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입장에서는 하모닉 감속기 그리고 넓게 보면 유성기어라고 합니다. 가운데 태양계와 같이 해가 되는 선기어가 있고요.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이러한 기어들이 뭉쳐서 하나의 기어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산업용 로봇에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근로자 1만 명당 이용하게 되는 산업용 로봇의 수입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산업용 로봇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공장도 그렇고요. 각 자영업체들도 그렇고 로봇에 대한 수요와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죠. 하지만 동사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터나 감속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속기는 기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 정도였는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업 전체의 실적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완성체 혹은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투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와 같은 기업들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까지 전환을 한다면 로봇 섹터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씩은 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게 섹터 전체로 훈풍이 퍼졌는데요. 2월 들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요. 고점이 35,700원, 지금은 24,000원 정도니까 거의 30% 정도가 밀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라면은 주가의 조정이 우리가 적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등을 내심 한번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SPG뿐만이 아니라 SPB테크 넓게 보면 하이젠 R&M 같은 기업들도 모두 다 액추에이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형 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1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금 산불 이렇게 크게 나다 보니까 소방용 로봇에 대한 수요도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와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SPG와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시세가 강하게 붙게 되었을 경우에는 2월 5일에 기록한 35,700원 역시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클로봇을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또 SPG 알려주시네요. 로봇주에 대한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로봇주는 꼭 포트에는 하나씩은 담아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SPG 로봇 관련 감속기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흑자 기조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재 대규모 투자 결정을 발표한 현대차그룹이 주가 강세에 힘입어 LG그룹을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3위 그룹사에 올라섰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현대차그룹 시총은 약 147조 원을 기록하며 약 144억 원에 그친 LG그룹을 넘어서고 시총 3위를 등극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현대차그룹 시총은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소식과 현대로템 등 방산주의 상승에 힘입어 9조 2,291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관세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현대차그룹의 대형 투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규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대기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3조 2,673억 원으로 국내 대기업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AI 등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에 따라 HBM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규모는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HMM,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관리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시간 25일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총 4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에너지 관리 업체로 양사는 향후 전력망과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고 8% 넘게 상승하다 7.3% 오른 36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박원철 SKC 사장이 글라스 기판 사업에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세계 최초 글라스 기판 양산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 공장을 시운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글라스 기판 사업에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서버 사업을 하는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2차 정지 등 동박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정적인 판매량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이날 열린 주총에서 박 사장은 3년 임기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기존대로 가결됐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고 경영진을 상대로 한화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본격적인 주주 대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11일 MBK는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정태훈 대표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재기를 청구했습니다. MBK는 한화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가량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소재기 서신에 밝혔습니다. MBK는 자체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지난해부터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장내 매수 등으로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